안녕하세요. 티켓시 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TKC 송남입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모델 X 대리운전 기사님께서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 났던 건 소개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영상 한번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많은 오너들이 예상했듯이 대리기사에 의한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이고 충돌 4초 전 풀 악셀 하셨다고 하네요. 충돌 순간 속도가 시속 95km였고요. 딱 모델 X 롱레인지 제로백과 같은 걸 보니까 당황해서 브레이크 대신에 엑셀을 밟았나 봅니다. 돌아가신 분도 안 됐고요. 사고 내신 분들 두 분 다 안타까운 사례네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경찰 한남동 테슬라 사고는 운전 미숙, 가속 페달만 작동됐다. 지난해 말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X 교통사고의 원인은 차량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사고 현장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운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인 대리기사 최모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벌써 작년이네요. 용산구 한남동 고급 아파트 나인원 한남 지하주차장에서는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 차량이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조수석에 앉아있던 차주 윤모 씨가 사망했다. 운전자인 최 씨는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며 사실상 급발진을 주장했다. 용산경찰서의 감정 의뢰를 받은 국가수는 브레이크를 비롯한 사고 차량의 제동 시스템을 조사했으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수는 속도, 가속 페달 변이량,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이 기록되는 사고 기록 장치 EDR이죠.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를 확인하려 했으나 사고 충격과 화재로 장치가 손상돼 검사할 수 없게 되자 테슬라 측으로부터 텔레메틱스를 넘겨받아 분석을 했다. 텔레메틱스 운행 정보 검사 결과에서는 운전자 주장과 달리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 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고 가속 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현장 CCTV 영상에서도 브레이크 등은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은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을 시작했으며 4초 전부터는 가속 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즉 풀악셀 하셨다는 뜻이죠. 충돌 당시엔 시속 약 95km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테슬라가 제공한 텔레메틱스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경찰 관계자는 텔레메틱스 운행 정보를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CCTV 영상의 속도 분석 결과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 부분에 저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 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고 가속 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뜻인지 알 거예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기 때문에 엑셀의 감도를 조절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거든요. 지하 주차장을 내려갈 때 경사로가 있잖아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그러면 평지만 가는 게 아니라 경사로를 내려가요. 그럼 원페달로 그 경사도를 내려갈 때 엑셀에서 발을 적당히 떼더라도 경사로기 때문에 속도가 붙거든요.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을 수가 있어요. 원페달,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 차량을 운행을 하시는 오너분들도 가끔씩, 저도 헷갈렸었거든요. 저도 지하 3층에 주차를 할 때 갑자기 속도가 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왜 속도가 이렇게 붙지 하면서 발을 완전히 떼고 나서 다시 밟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매일 차량을 운행하고 거의 75,000km를 운행을 했어요. 테슬라 모델 3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 당황해가지고 속도가 왜 붙지?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내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테슬라 차량을 운행을 하면 원페달 드라이빙이 익숙하지 않아요. 발은 항상 엑셀에서 감도 조절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데 그 상태에서 경사도를 내려갈 때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안 줄잖아요. 그럼 보통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하는데 엑셀을 밟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풀악셀을 밟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리운전 기사분께서 거짓말을 하셨다기보다는 이분은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도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어. 일반적인 차량은 그 엑셀에 발을 떼더라도 서서히 가잖아요. 가기 때문에 속도 조절 브레이크로 하는데 테슬라 차량은 속도 조절을 엑셀로 하기 때문에 엑셀 감도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홀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는 페달이 엑셀이기 때문에 당황해서 엑셀을 확 누르게 되면 이런 사고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례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해외에서도 지금 최근에 보고가 됐거든요.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하시다 사고가 났고 대리기사님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케이스거든요.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 해외에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일단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벽면이 튀어나와 있죠. 여기가 위가 주차장이에요. 주차 쭉. 타워네요? 네, 주차 타워고 여기서 사고가 나서 차가 밀고 들어와서 벽이 이렇게 뜯겨나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밖에서 운전자가 보고 있었답니다.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이 팡 튀어나오니까 이건 뭐지? 이거 혹시 내 차인가? 하고 뛰어 올라가셨대요. 대리기사님이 타시는 대리기사님이 아니죠. 발렛기사님. 발렛기사님이 타시는 상황이고요. 이분이 드라이브 슬로우라는 표지판이 있죠. 그런데 이분이 속도를 좀 내시나 봐요. 그쵸? 퍼포먼스 속도를 차량이어서 내죠? 네. 지금 내리막이죠. 내리막 네. 가는데 엑셀을 밟아요. 네.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영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쭉 내려가시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셨을 거다. 굉장히 빠르다. 그런 얘기 하고 계세요. 능숙하죠. 네. 능숙하게 외부 되게 높은 층에 세워.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받아버립니다. 네. 딱 그 상황이죠.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갑자기 안 줄어서 네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을 밟은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벽이 튀어나올 정도로 강하게 박은 거죠.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이 발레기사님이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밖으로 나오시고, 그래서 얼른 차에 타서 테슬라 캠 비디오를 확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거죠. 네, 사이드 카메라로 본 화면이죠. 여기 잠깐 보면은요, 발렛 드라이버가 쩔뚝거리면서 나오시면서 차가 스스로 운전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오토파일럿이 작동을 해서 오토파일럿이 갑자기 들어왔다라는 거죠. 작동을 해서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근데 당연히 못 믿죠. 갑자기 여기서 오토파일럿이 걸린다? 좀 이상한 거죠. 물론 이분이 걸리지도 않겠지만 이런 상황에선. 그러니까 급발진을 주장을 하면서 주차장 측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테슬라 측에 접촉을 해서 EDR을, 여기 EDR 있죠? EDR을 달라고 했대요. EDR 아까도 보셨지만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라고 나와 있죠?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건데 발생한 모든 것을 녹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란 진짜 모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보면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G포스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값이 온인지 오프인지, 에어백이 어떤 에어백이 터졌는지, 심지어 드라이버의 몸무게까지도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대요.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바깥쪽에 산다고. 그러면 뭐 법적으로 제공을 할 수 없나 봐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변호사를 고용하려 하려고 하다가 대신에 그냥 EDR 전문가, EDR 테크니션이나 봐요. 1,300불을 주고 EDR 테크니션을 고용해서 리포트를 받았답니다.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했어요. EDR 테크니션이 여기에 이제 플러그인하고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시네요. 그리고 자료를 뽑는 과정입니다. 이 로딩 컨텐츠라는 건 이제 영상 편집하면서 집어넣은 거고요. 실제 화면은 이런 게 실제 화면이고요. 네, 이게 이제 EDR 리포트거든요. 이게 17장이랍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이 드라이버 세이프티 벨트 스테이터스가 있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했느냐라는 건데 not buckled예요. 벨트를 안 맨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토파일럿이 들어갔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안전벨트를 안 매면 네. 오토파일럿을 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은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네요. 네. 오토파일럿으로 운행을 하시다가 네. 안전벨트를 한번 빼보세요. 네, 그러면 오토파일럿을 띠디디디 하면서 바로 풀리지는 않고 삐삐삐삐 거리면서 막 속도가 줄어요.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속도가 시속 22km, 네, 이런 값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데이터는 여기 있었는데요.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았느냐 하는 부분인데 5초 전에는 21%, 여기는 0%, 이거 내려오기 때문에 밟을 필요가 없었던 구간인 거죠. 원페달이죠. 네. 그리고
9.2%, 10점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83.6, 100%로 올라갑니다. 충돌 직전에 100%로 풀악셀이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사례하고 똑같죠. 경사를 내려오면서 원페달로 조절을 했는데 네. 경사기 때문에 원페달로 조절이 안 될 만큼 속도가 붙었어요. 네. 그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브레이크가 아니라 당황해서 엑셀을 밟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아까 그 대리기사님하고 똑같이 같아요. 이분은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이분의 생각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게 가속 페달이었던 거고, 이분은 그걸 나중에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분은 선을 넘는 거짓말을 하셨어요. 오토파일럿이 들어갔다 갑자기 이렇게 거짓말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아 라고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EDR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왜 손지창 씨도 네. 이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차고에서 모델 X 네. 차량이었어요. 네, 그때도 이런 가속 페달 정보가 들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서비스 브레이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브레이크 페달이랍니다. 오프면 아예 안 밟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한번 밟았었고 충돌 시점에는 전혀 밟지 않았다라는 거죠. 손지창 씨 같은 경우에 소송 내용을 중간에 변경하셨어요. 처음에는 급발진을 주장을 하시다가 EDR 리포트를 아마도 이걸 보고 내가 밟긴 밟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그래도 서야 되는 거 아니냐, 긴급 제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송 내용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났었고 해외에서도 났었는데 말이죠. 이런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송래님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홀드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 운전자들도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아야 하는 경우에. 그런데 대리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홀드 기능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여기서 이 홀드 기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테슬라는 정지 모드가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림 모드, 롤, 홀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크림 모드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그런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내연차 같은 경우에 엔진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어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무조건 앞으로 가죠. 그 모드가 크림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차가 무조건 앞으로 가는 모드, 또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도 뒤로 가는 모드, 그게 크림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롤 모드는요, 크림 모드와는 달리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않는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시속 50km로 달리고 있었다고 칠게요. 그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 제동이 먼저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 겁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다가 시속 5km 정도가 되면 회생 제동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중립 기어를 놓은 것처럼 차가 굴러갑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오랫동안 굴러가는 거 아시죠? 중립 모드로 두면 엔진 브레이크 작동하지 않고 회생 제동도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 모드가 롤 모드입니다. 그런데 롤 모드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계속 굴러가다가 정지선에서 내가 멈춰야 할 때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한다는 거죠. 롤 모드는 마찰력이 없는 한 계속 굴러가는 모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지를 하게 되는데, 홀드 기능 같은 경우엔 롤 모드에서 자동으로 정지하는 모드가 추가된 것, 이게 홀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하고 똑같이 50km에서 제가 발을 뗐다고 하면은요, 먼저 회생 제동이 개입을 하면서 속도가 줄어들겠죠. 줄어들다가 시속 5km쯤까지 줄어들었을 때 차가 정지하게 되죠. 그게 홀드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속 50km에서 40, 30, 20 정도로 줄었다고 할게요. 그 상태에서는 아직 발을 떼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속 페달을 점점 풀어주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점점 풀어주다가 정지할 때는 아직 안 됐으니까 시속 20km로 달리고 있는데 그때 꼬마애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근데 발은 가속 페달 위에 있었어요. 이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앞에서 봤던 사고의 원인이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게 홀드 모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테슬라 오너들은 이 홀드 모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적겠죠. 그런데 대리기사님은 이 모드에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전 같은 그런 상황에서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아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님한테 차를 맡기실 때는요, 발레 모드 하시는 거 아시죠? 이 EGNT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시면 맨 밑에 발레 모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직전 운전자의 주행 모드하고 똑같은 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보통 홀드를 많이 쓰시니까 아마 홀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크립 모드나 롤로 바꿔주시면 그런 사고를 좀 막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발렛 모드는 주행 모드 값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렛 모드라고 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크립 모드로 바꿨다고 칠게요. 그렇더라도 다음번에 발렛 모드를 실행시키시면 홀드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홀드로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장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리기사님한테 차를 맡기실 때는 발렛 모드 선택하시고 요 차량 누르시고 주행 모드 선택하신 다음에 크립 모드로 바꿔주시는 것. 대리기사님들이 익숙하신 모드가 크립 모드니까 크립 모드로 바꿔주시는 걸 기억을 하시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좀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발렛 모드 안 쓰고 그러면 대리운전 모드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글로브 박스라든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제한 속도를 풀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네, 측면이 사생활 있죠. 보호도 안 네. 되는 측면도 있고요. 전 이거 보면서 되게 이게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반 내연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맞추는 세팅은요. 네. 컴포트고요. 가속은. 네. 전기차는 출력이 워낙 좋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표준보다는 컴포트가 더 안 네. 나가요. 그렇죠. 컴포트로 하는 게 맞고요. 스티어링 모드도 컴포트로 하는 게 네네. 일반 내연차랑 같은 느낌일 거고요. 회생 제동도 낮음으로 낮음으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정지 모드도 크립 모드가 맞을 거예요. 전부 왼쪽으로 옮기면 되네요. 전부 왼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네. 발렛 모드를 하는 이유는 사생활 보호랑 속도 제한, 글로브 박스 안 열리는 부분 이런 네. 것들은 따로 모드를 만들어 주더라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발렛 모드를 꼭 쓰셔야 되고 넘겨 주실 때 내 직전에 주행 모드 세팅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네. 이 상태에서 다 왼쪽으로 바꿔 그런데 주시면 우리가 대리기사를 부를 때는 보통 술 한잔 하고 차에 탔을 때잖아요. 그럼 술을 한잔 한 상태에서 이걸 불러서 발렛 모드 실행시켜서 저 값을 바꾸는 것까지 신경을 못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 측에서는 이 발렛 모드 주행 모드 값을 저장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왜 이걸 지원을 안 할까? 왜 발렛 모드에 대한 데이터 값을 저장을 안 되게 했을까 생각을 네. 해봤는데 이것만 저장을 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설정 값이 만약 10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네. 그 100가지에 대해서 다 맞춰줘야 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직전 데이터 값을 그냥 불러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또 그 생각도 드네요. 너무 많이 술을 드셔서 네. 그런 걸 또 잃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모드 하나는 만들어 놓고 내 적당히 술이 취해서 설정을 바꿔주는 게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발렛 모드 쓰시고 네, 그게 지금 안 되시면 쫑라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 설명드릴게요. 좀 꼼꼼하신 분들은 여기 프로필 하나 더 생성하시는 겁니다. 발렛 기사 모드 뭐 이런 말로 대리운전 모드 대리운전 모드 네.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모든 값을 설정을 해두는 거죠. 여기 전부 왼쪽으로 다 몰아두고요. 대리기사님한테 차를 맡길 때는 먼저 대리기사 모드를 선택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렛 모드를 한 번 더 눌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직전 운전자의 프로필이 입혀지기 때문에 발렛 모드의 주행 모드를 저장한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모델 X 사고의 미스터리 한번 살펴봤고요.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대리운전 기사분의 실수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렛 모드 활용하셔서 대리운전 하시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설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